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AI 에이전트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생 그룹 스터디에서 논의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카나 AI에서 AI 사이언티스트가 첫 번째 처음으로 피어 리뷰를 통과한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을 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카나 AI에서 낸 AI 사이언티스트 관련된 내용은 기존 영상이 있습니다. 이 2024년 8월에 나왔던 AI 사이언티스트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단계, 아이디어를 내고 그 내용이 이미 퍼블리케이션이 있나 관련된 내용이 있나 세만틱 스콜라를 이용해서 서칭을 하고 그럼 그 아이디어들을 뭐가 좋은지 점수를 매기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코드를 짜가지고 그 코드를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이런 가상 환경이 있어가지고 실험을 돌리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또 실험을 수정해서 또 다시 실행을 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플로팅을 하는 거죠. 이미지, 피겨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매뉴스크립트 템플릿에다가 이제 텍스트도 기술을 하고 여기 나왔던 플로트들도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매뉴스크립트까지 다 생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페이퍼를 리뷰하고 그 리뷰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하고 이렇게 피드백 룹을 돌릴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매뉴스크립트 생성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깃허브에 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도 가능한 그런 오픈 소스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툴을 이용을 해서 어제네요. 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논문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겨도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CLR 2025 ICLR이라는 굉장히 메이저 머신러닝 AI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워크샵 트랙에 그 해당 생성시킨 논문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몰래 투고를 한 건 아니고 이 주최 측과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전 논의를 거쳐가지고 자동으로 생성된 논문을 이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은 이제 3개의 AI 페이퍼를 집어넣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쓴 40개와 합쳐가지고 이제 43개의 페이퍼가 심사대에 올랐고 그 심사위원들, 리뷰어들에게 이제 사람이 쓴 것과 AI가 쓴 게 섞여 있다라고 사전 고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몰래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더니 그 3개의 페이퍼 중에서 나머지는 커트라인을 통과를 못했고 이제 하나가 이제 6.33점을 받아가지고 전체 랭킹 45%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서 리뷰를 통과를 했습니다. ICLR 랭킹, 스코어링의 경우에는 1점에서 10점까지 해가지고 10점이면 정말 엑설런트한 페이퍼, 상위 5%이 정도인 거고 6점이면 marginally acceptable 하다, 그리고 7점이면 괜찮다, accept 이 정도여가지고 보통 이제 6점을 넘어가면 accept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의 페이퍼 중에 하나가 이제 6.33점을 받아가지고 통과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제목으로 Compositional Regularization. 그래서 네, 이런 전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동으로 생성해가지고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AI 생성 페이퍼를 우리가 어셉트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했고 ICLR 주최 측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IRB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연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트랙션을 했고 페이퍼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셉터블한데 한계점은 어떤가 이거를 한번
더 이제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심사를 거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ICLR 워크숍을 통과한 거고, 이제 ICLR 컨퍼런스 레벨로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했더니 이렇게 빨간 펜이 칠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LSTM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제 굿펠로의 2016년 논문을 달아놨는데, 사실 이제 오리지널은 97년도에 슈미투버의 페이퍼 요거를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let ht be hidden state at time t 했을 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워크숍 페이퍼 정도는 되는데 이제 컨퍼런스 페이퍼까지는 레벨이 아직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GitHub 리포지토리 가면 해당 페이퍼들을 실제로 관심 있으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뭔가? 그래서 이제 현재 검증이 된 거는 AI가 혼자서 entire scientific paper를 피어 리뷰 통과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그다음 이제 에이전트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엊그저께 나온 겁니다. 오픈 AI에서 이제 에이전트 빌딩을 위한 새로운 툴들을 발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Responses AP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은 챗 컴플리션 API를 사용을 하죠. 텍스트를 주면 이제 그 텍스트 다음에 자동 완성을 일종의 자동 완성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API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GPT-4o에다가 이제 툴을 주는 겁니다. 뭔가 인풋을 주면서 자, 나 이거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은 이거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활용을 해서 최종 답변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서치를 연결을 시켰더니 GPT 4.5 며칠 전에 나온 최신 모델보다 GPT-4o 미니, 이건 굉장히 싼 모델이죠. 여기다가 서치 프리뷰 기능을 덧붙인 게 훨씬 더 팩트 체크하는 심플 QA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웹서치 툴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파일 서치 툴이 있습니다. 오픈 AI에 내가 미리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벡터 스토어에 넣어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제 검색해가지고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내용을 활용을 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서치 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 유즈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었죠.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툴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챗봇이 있을 때 그 챗봇이 뭔가 일을 수행하는데 내가 그냥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툴들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제 에이전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용자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포트 에이전트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서포트 에이전트는 이제 텍스트로 된 인스트럭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도 이렇게 제공되는 거예요. 또 쇼핑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웹서치 툴, 앞에서 말씀드린 웹서치 툴 이런 것들을 기본 툴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 툴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이 웹서치 툴을
다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작업을 해주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이런 트리아지 에이전트가 쇼핑 에이전트와 서포트 에이전트 중에서 이 유저가 입력한 내용을 수행하는데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될까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서포트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호출해가지고 어떤 답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뒤에 영상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챗 컴플리션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있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툴을 줍니다. 그래서 그 툴 중에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이제 컴퓨터 유즈 프리뷰를 줬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시간 영상입니다. So we'll go ahead and add this. We're using the computer use preview model and the computer use preview tool. And we will ask, help me find my friend Kevin a new Patagonia jacket. What's your favorite color, Kevin? Let's go with black. Black. Can't have too many black Patagonia jackets. And what the model will do is it will ask us for a screenshot. And we have a Docker container running locally on this computer. 지금 And 컴퓨터 we will go ahead and 유즈를 send that 활용해서 screenshot to the model. It will look at the state of the computer and issue 컴퓨터를 another 자기가 action. 조작을 하고 Click, 있는 겁니다. drag, 스크린샷을 move, 찍고 type, 클릭하고 and then we will 타이핑하고 execute that action, take another screenshot, send it back to the model, and then it will continue in this fashion until it feels that it's completed the task, and then 이 화면을 return the 보고 final 어디를 answer. 클릭한다거나 So while 뭔가 this is kind of 타이핑한다거나 going and doing 이렇게 its thing, 해서 we'll hand it back to Nikun. 이용자가 요청한 그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다음 뉴스는 다음으로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엔트로픽에서 작년 말에 MCP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건 뭐냐면 AI와 어떤 툴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토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가 그런 규칙, 규약을 만든 건데요. 이게 당시에는 사실 저는 그냥 보고 넘어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합니다. 관련된 MCP 서버들도 새로 많이 나오고 있고 시연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봤는데 MCP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CP 클라이언트는 클로드와 같은 챗봇 그리고 아니면 VS 코드나 커서 같은 이제 IDE 이런 걸 여기다가 이제 이용자가 유저가 뭔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어로 보통은 소통을 하게 될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툴입니다. 그러면 이 MCP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와 소통을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MCP 서버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이용자 컴퓨터의 로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나 이런 툴들이 있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개인의 컴퓨터에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개의 서버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펌메드에 접속하는 서버, 날씨를 확인하는 서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제 각 서버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라이언트, 챗봇이겠죠, 보통은. 챗봇한테 내가 뭔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챗봇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내가 무슨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하고, 이제 이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이 서버,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면 되는지 알려줘. 하면, 이 카탈로그를 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 하고 줍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용자가 뭔가 입력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 이런 일 이렇게 처리해줘 하고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작업을 실행해서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는 이용자에게 다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CP 서버는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 뭔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어떤 문서들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거나 문서를 열어가지고 열람을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코딩이 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이 서버가 하는 일이고 클라이언트는 나 이런 일을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복잡한 일은 얘가 서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서버는 또 외부 클라우드 같은 데 있는 어떤 API에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외부 자원을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상청에 접속해서 뭐 날씨 관련된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API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로컬 자료 처리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서버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별도로 이런 서버만 잘 개발을 해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갈아 끼우는 식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서 뭐 웹 API에 어떤 규약이 바뀌었다, 어떤 요청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바뀐 것을 이 클라이언트는 몰라도 됩니다. 이 서버만 거기에 버전 맞춰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을 시켜도 이 API 소통은 서버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가지고 기존과 같은 형태로 답을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서버도 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개발하는데 하는 환경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채팅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개발사에서 예를 들어서 챗 GPT를 만드는 오픈AI라든가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기를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어떤 새로운 기능이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좀 유연성을 높여주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그 클라이언트가 방금 말씀드린 서버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고 이 서버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또 리소스에 접속해가지고 자료를 처리해가지고 답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리소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념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면 이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툴을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클로드를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 파일 세팅에 들어가면 이제 디벨로퍼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원래 떠야 되는데 전 아직 세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여기에 툴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내가 일을 시키면서 그 툴을 활용을 해서 어떤 기존의 챗봇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weather tool, weather server이고 여기에 get alerts라는 툴이 있고 get forecast라는 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특보 관련된 거 아니면 일기예보 관련된 이제 두 가지 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사크라멘토의 날씨가 어때? 하고 물어보면 weather 서버에 있는 get weather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기존의 챗봇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뉴욕에 weather alert 기상특보가 발효된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경우에는 이제 weather 서버에 있는 get alert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니까 클로드를 펀메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설치해가지고 논문 디스커션 파트를 초안을 자동으로 레퍼런스까지 찾아가지고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클로드 웹 버전 말고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버전이 있거든요. 맥이나 이제 윈도우즈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이제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렇게 연구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디스커션 했는데 굉장히 핫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I 사이언티스트 사카나 AI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자동화 툴이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성한 논문을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화 시켜가지고 생성을 했어요. 그럼 그건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죠. 저희들끼리 이야기해 본 결과는 이거를 실행시킨 사람이 저자이다. 왜냐하면 그 실행시킨 사람이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아니면 생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거를 투과할지 말지 결정을 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고하는 과정도 본인이 거쳤고, 그리고 투고하기 전에 본인이 검토하면서 이거는 투고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을 시키고 생성을 시켜가지고 투고를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논문의 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인간 연구자가 얼마나 필요할까? 왜냐면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MCP, 만약에 이런 서버가 로봇 암을 조종하는 거라든가 PCR 기계에 세팅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API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툴들이 move vir, A에서 B로 이동시킨다, run PCR,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험을 돌리는데, 이 현재 AI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컴퓨터 내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이제 로봇이나 실험 기기에 연결이 되는 API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있는 MCP 서버와 연결이 된 그런 AI가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 내에서 인실리코로만 진행되는 연구일 필요가 없는 거죠. 리얼 월드에서 실제로 시약을 섞고 반응을 시키고 이런 실험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점 인간 연구자가 덜 필요하고,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연구를 기획하고 실행시키고 검토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만 몇 명 필요하지, 수많은 연구자들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디스커션에서는 좀 침울한 분위기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관련된 디스커션을 답변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